오늘은 채식 순자, 잡식 순자, 혹은 채식 호소인 순자라는 차은우가 와도 더치페이를 한다고 하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망언을 하셨는데, 채식 순자를 보면서 한국에 있는 일본인이랑 완전히 동일한 사고를 가졌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남자TV의 이준석입니다. 자, 오늘은 채식 순자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4기 채식 순자가 남자가 더치페이를 하면 절대 안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쟤 왜 저러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많은 일본 여성들이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긴 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모임에서 만난 일본 여자분도 남자들한테 얻어먹는 걸 좀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일본 여자들이 보통 그렇게 마인드 세팅이 돼 가는데, 진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채식순자랑 비슷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자들이 되게 여자들한테 돈을 내라고 요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되게 사랑을 받는 느낌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다 그래요. 심지어 90년생 일본 여성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90년생이면 지금 36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쁘대요. 그리고 남자들이 자기만 보면 선물이든 밥이든 사주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살도 찌고, 진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진짜 못생긴 분이었거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연하만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놀랍게도 이 24기 채식 순자도 며칠 전에도 본인한테 연하남이 들이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채식 순자를 보면서 되게 한국에 있는 일본 여자들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가 만난 일본 여자만 그런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 말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정말 일본 여자들이 정말 괜찮고 그러면 폭발적으로 한일 커플이 성사가 돼야 되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없죠. 일본 여자란 존재가 되게 유니콘 같은 존재거든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데 유튜브에만 있고, 일본어 몰라도 일본 여자가 한국어를 배워서 원룸에서 알콩달콩, 옥탑방일 수도 있고 반지하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데서 살아가는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환상의 동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혼인 건수에서 한일 커플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을 뿐더러, 그 커플 비율마저 일본에 있는 한국 국적자의 결혼 건수를 합한 거다, 이런 썰이 있죠. 사실 이게 뭐가 진실인지 알 수는 없는데, 실제로 홍대든 강남이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일본인 찾는 어플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찾아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본인 여성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채식순자랑 완전히 똑같아요. 본인한테 차은우가 와도 더치페이를 하면 자기는 안 만난다, 이런 망언을 해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고, 연애는 낭만이자 사치인데 여유가 없으면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남자만 여유가 있어야 되고 본인은 여유가 없어도 되고, 이런 모순점이 있잖아요. 일본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일본에서 멀리서 한국까지 왔다, 그럼 나를 배려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난 당연히 돈이 없지 않느냐, 난 여기 이방인이고 일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파트타임이고, 그러니까 너가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들 다 연하였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연하남은 너랑 만날 생각이 없는데, 이제 본인 혼자 망상 소설을 쓰다가 안 되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자존감 채우는 일본 여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심지어 그 성형을 하는데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너가 이제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가 내가 이때까지 썼던 돈까지 다 보상을 해야 되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일본 여성을 만날 때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영상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처음부터 거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본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나는 너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한 두세 번 정도 만나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일본어 과외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일본으로 진출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JLPT 치는 방법이나 회화, 자주 쓰는 표현,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플에서 한번 시도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정말 하나같이 한 명 한 명한테 되게 정성을 쏟아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당연히 답이 올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일본 여성은 100명, 200명, 아니 800명 이상 톡을 받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헬로톡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상단에 뜨는 그 여성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들이기 때문에 좋아요만 800개 정도 찍힌다면 실제로 메시지를 받는 수는 진짜 몇천 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낸 메시지를 전혀 읽지 않겠죠.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제가 계속 푸시를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니다, 여기 좋아요가 몇백 개가 찍혀 있으면 사실 메시지는 몇천 개가 갈 텐데 전혀 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양으로 승부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그거 자체가 이미 진 싸움이긴 해요. 그 판에 안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승자긴 한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는 지인들만 통해서 일본어 모임을 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긴 하죠. 왜냐면은 또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본인이 좀 더 만나고 싶은 일본인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수요와 공급이 되게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인들이 이제 한국인 남성의 지갑을 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순자님은 뭐 당연히 이것저것 많은 명언을 남기셨지만, 특히 이제 이번 방송에서 더 많은 명언을 남기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 이어서 만나면 안 되는 일본 여성 중에 나이 많은 사람 무조건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30 넘었다, 일단은 무조건 좀 걸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생애 주기가 조금 빠릅니다. 물론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지만 일본인들은 고등학생만 돼도 거의 대학생처럼 연애를 하고 부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죠.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대학을 갈 사람들이랑 안 갈 사람들이랑 이미 거의 나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대학 생활을 끝냈다고 보면 되고, 그 대학 때는 진짜 대학을 갈 사람들만 남아있고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25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케이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크리스마스 케이크 뭐냐면 25까지는 엄청 잘 나간다. 근데 26이 되면은 안 나간다 이런 거죠. 왜냐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26일이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24, 25가 제일 잘 나가는 거고, 그 이후로는 잘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1군은 저희 댓글에서도 구독자분 한 분께서 써주셨는데, 1군 소위 얘기해서 진짜 잘 나가시는 분들은 20대 초중반에 이미 결혼을 한번 합니다. 그분들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게 아니고, 1군들은 2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25을 넘어가면 이제 그제서야 또 2군들이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위 얘기해서 마케이누라고 하죠. 마케이누라고 하는 그룹들이 한국으로 일부 넘어오는 거예요. 물론 아닌 분도 있죠. 정말 훌륭하고 학위를 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되잖아요. 확률상 나이가 많다 이러면 사실 국적을 불문하고 좋지 않죠. 그래서 일본인인데 심지어 한국에 있고 심지어 나이까지 많다, 굉장히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잘한다, 이것도 레드 플래그긴 해요. 일본인인데 한국말을 잘하면 당연히 일본말을 못하는 한국 남성들도 많이 만났겠죠. 그러면 그 일본 여성은 한국 남성들을 만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일본인 여성이 있을 때 둘 다 매력적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한 분은 일본어를 못하고 한 분은 한국어를 잘하고 한 분은 한국어를 못하면 한국어 잘하는 쪽을 남자들이 많이 선호하겠죠. 왜냐면 이거 한국어 못하는 일본인을 만나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남성들이 풀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 여성은 또 시그널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와이프에게 한국말을 못 배우게 하죠. 한국어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국어를 알게 되면 결국 좋지 않은 그 문화가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도 결국에는 언어를 통해 전파되는 습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절대 한국어 잘하는 일본인을 만나지 말자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 그런 통계도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라고 하죠. 중국 동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한국인 피가 흐르고 있는 것, 또 한국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한국 문화를 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례 없이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상하게 한인들은 출산율이 낮은데 그것이 한류 문화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남성을 향한
공격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 문화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여성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이랑 이어서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K-팝에 영향이 있다, K-팝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한국 문화에 점점 물이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채식 순자, 잡식 순자 혹은 채식 호소인 순자라는 차은우가 와도 더치페이를 한다고 하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망언을 하셨는데, 채식 순자를 보면서 한국에 있는 일본인이랑 완전히 동일한 사고를 가졌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두서없고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